함수 방부동식을 하겠습니다. 방부동식. 지수로그 방부등식보다 삼각함수 방부등식이 일반적으로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좀 더 어려운 이유는 삼각함수는 계속해서 반복이 되죠. 그죠? 계속해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어떤 실근이라든지 부등식의 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그러면서 실근의 개수도 되게 많을 수 있고 부등식의 어떤 범위도 되게 많을 수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범위에 대한 어떤 제한이라든지 이게 삼각함수에서는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의역 자체.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방정식을 보여드리면 이런 건 한 개를 해봅시다. 여기서의 x값을 찾는 게 삼각함수 방정식을 해결하는 건데 각도를 찾는 거죠.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인 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y는 2분의 1을 그어서 이런 점들을 찾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얘를 갖다가 그었다고 해서 그 즉시 이 좌표가 얼마인지는 사실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사인 함수가 2분의 1이 되는 각도가 6분의 파이가 가장 작은 각도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 얘를 이용해서 이제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6분의 이제 5파이가 되는 거고 얘는 한 주기 간 거니까 6분의 13파이가 되고 땡땡땡. 자, 이런 식으로 간다고. 즉 보시다시피 아주 가장 기본적인 방정식만 풀어봤음에도 불구하고 x값이 상당히 다양하게 나오고 그 x값들 간에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게 보여요. 그죠? 일단 2파이마다 반복이 되고 너에 대해서 대칭이 되고 요거를 첫 번째로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과 두 번째는 선생님이 선호하는 단위원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인데 자, 단위원을 이용해서 풀 때는 무슨 개념을 이용해서 푸냐면 x좌표는 코사인 값을 뜻하고 y좌표는 사인 값을 뜻한다는 걸 이용을 합니다. 자, 여기가 1이면 2분의 1은 너의 중점을 지나가야 되죠. 이렇게 여기가 2분의 1 즉 각도상으로는 요 각도랑 요 각도 각각의 동경이 나타내는 각도들이 이제 사인 값이 2분의 1이 되는 순간인데 얘는 보면 정확히 몇 도냐면 얘가 크고 작으니까 이쪽이 6분의 파이가 되죠. 근데 한 바퀴 돌아도 똑같으니까 더하기 2파이의 정수배. 이쪽도 마찬가지. 얘는 6분의 5파이 더하기 2파이의 정수배. 자, 요런 식으로 우리가 잡아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위에서 표현할 수 있다. 단위원을 이용한 풀이의 가장 큰 장점은 사인 그래프를 이제 여러 번 막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길게 그리지 않아도 괜찮고 그리고 하나의 원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 볼까? 우리가 뭐 식을 막 정리를 했더니 이런 게 나왔어. 사인 x 빼기 1 코사인 x 더하기 3분의 1는 0을 만족하는 모든 x의 합을 구해달래. 근데 범위는 0부터 4파이까지래. 자, 이렇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그래프로 풀어내려면 사인 함수랑 코사인 함수 두 개를 그려서 갖다가 긋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지만 원에다가 해주시면 자, 이렇게 해놓고 사인 값이 1인 거는 여기에요. 그죠?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는 여기입니다.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그은
두 직선과 단위원의 교점이 바로 이 동경이 지나가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랑 여기 이렇게 세 가지가 됩니다. 근데 너와 너라는 각도 사이에는 둘은 너에 대해서 대칭인 게 보이죠? 그래서 너 더하기 너는 대칭축인 파이의 2배가 돼. 그래서 요게 2개 더하면 2파이가 됩니다. 다음 바퀴 한 바퀴 돌면 대칭축이 뭘로 바뀌냐면 3파이로 바뀌어요. 그러니 둘을 더하면 6파이가 되겠죠. 그리고 y가 1일 때 사인 값이 여기가 2분의 파이. 그 다음 바퀴가 돌면 2분의 5파이. 둘을 더하면 3파이. 답은 11파이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에다가 그려서 여러분이 해결을 하는 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함수를 여러 개를 그려서 해결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 보통 삼각함수 방정식, 부등식이 불편해지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각도가 달라질 때, 각도가 예를 들면 3x 빼기 3분의 파이. 자, 이렇게 됐고, 그래 놓고 너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도록 하는 부등식을 풀고 싶대. 범위는 0부터 파이까지 돼요. 자, 이런 걸 이제 여러분이 풀려고 하면 저 사인 3x 마이너스 3분의 파이라는 그래프를 그려서 이제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을 긋고 이런 식으로 하면 경계값을 찾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만큼의 각도를 치환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 너를 치환해서 사인 세타에 대한 부등식으로 풀어 나가되 마지막에 그거를 x로 바꿔주면 되겠지. 이쪽은 아주 천천히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특히 단답형은 특히 부등식 쪽은 아다르고 어다른 그런 부분이 많아서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막 뭐가 들어가고 빠지는 부분이라든지 뭐 그런 게 실수가 잘 나옵니다. 자, 일단은 범위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3x니까 0 들어가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부터 너가 세타 어디까지냐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더하기 3파이까지입니다. 이렇게. 항상 어떤 식으로 쓰냐면 구간의 길이가 파이짜리 최대 최소가 범위가 파이죠. 그러면 3x가 되면 구간의 길이는 당연히 3파이가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한다고. 왜 이렇게 표기를 하냐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각도가 3파이만큼 돌아가겠다는 게 중요해요. 돌아가는 양이. 자, 그러면 그림 그려놓고 어떻게 가냐면 일단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은 어디 있냐면 여기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1이 되는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그리고 얘를 기준으로 사인 값이 더 작은 쪽이니까 y좌표가 더 아래에 있는 쪽이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됩니다. 자, 단위원 위의 영역으로는 여기인데 우리가 각도의 범위를 한번 살펴보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부터니까 여기부터 출발한다고. 요렇게 한 바퀴 돌고 반 바퀴를 더 돌아요. 그러면서 이 부분을 지나가는 만큼, 겹치는 만큼을 보시면 된다고. 그래서 실제로 범위를 나타내는 것보다, 그러니까 단위원 위에서의 범위를 나타내는 것보다 어느 부분이 중요하냐면 이 세타의 범위를 여기 위에서 이제 찾고 그거의 교집합을 찾는 게 중요해요. 봐봐. 여기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돌고 여기까지라는 거야. 한 바퀴 반. 그러면서 너랑 겹치는 부분. 그러면 처음에 언제 겹치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처음에 겹치지. 보이니? 그죠?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각도는 마이너스 3분의 파이부터 얘인데 얘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4분의 파이죠. 그때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해가 이런 식으로 나와. 마이너스 3분의 파이보다 크고 마이너스 4분의 파이보다 작다. 최초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서 한동안 없다가 여기부터 다시. 근데 얘는 4분의 5파이가 되겠죠? 여기까지 4분의 여기가 7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4분의 5파이부터 4분의 7파이까지 더 이상 없지 않나? 그죠? 그리고 등호는 우리 범위에는 등호가 빠지고 4분의 쪽은 등호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가고 한 바퀴 돌고 마지막에 반 바퀴 돌아도 어차피 더 이상은 이제 이 부분은 만나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해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거의 마무리는 이 자리에다가 x를 넣어서 이제 바꿔주셔야 된다고.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복잡하죠. 연산도 많고 경계도 총 4개나 찾아야 되고 범위도 있고 치환도 해야 되고 여기를 넣었다가 다시 거꾸로 돌아가야 되고 요게 일단 기본인데 자 조금 더 세련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해. 삼각함수의 비율 관계라고 해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억나요? 이렇게 그려가지고 내가 가운데 너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2등분이 됐고 여기는 3등분이 됐을 때 이것들의 선분의 길이의 비율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 기억나요? 이야기를 했지만 너네는 잘 기억은 안 나죠? 제일 작은 게 루트 1, 그 다음이 루트 2, 그 다음이 루트 3, 그 다음에 루트 4까지. 이렇게. 그래서 제일 작은 것부터 비율입니다. 비율.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하시면 사인 함수에서 경계값을 찾기가 조금 사인 그래프를 그려놔도 그나마 좀 낫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범위 자체도 좀 불편하고 왜냐면 0 들어가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니까 60도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부터 그려야 되고 막 이런 부분들이 뭐 달갑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가급적이면 단위원으로 해결하시는 편이 좋은데 요걸 이용하면 그래도 조금 더 수월하게 접근을 할 수는 있다. 됐죠? 자, 보통 여러분이 사인 함수 같은 경우에 사인 코사인은 그래도 해결을 잘하는 편이야. 방부등식 그 중에서도 사실은 부등식은 뭐가 어렵냐면 탄젠트가 어려워요. 해볼까? 쉬운 거 해볼게. 탄젠트 x가 작다 1, 0부터 뭐 3파이까지. 자, 이렇다고 할게. 탄젠트 값은 단위 원에서의 기울기를 뜻하지, 그지? 그러면 경계는 1일 때니까 이렇게 y는 1이 있어요. y는 x. 그러면 요 기울기 1짜리 직선을 기준으로 기울기가 더 작은 점들을 찾아보자는 거야. 자, 얘보다 기울기가 작으려면 이렇게 돌아야 되겠지, 그지? 이렇게 돌아야. 어디까지 가냐면 정확히 2분의 파이가 되기 직전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기울기가 정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원 위에서 탄젠트 x가 1보다 작다라는 영역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만약에 등호가 들어가면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되 여기는 등호가 빠지겠죠. 여기는 등호가 빠지고 이렇게 등호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단위원 위에 표현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0부터 3파이라며 그럼 0부터 출발을 해. 출발은 또 여기부터 하네. 이렇게 가다 보면 처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이 이제 겹치죠. 그러니까 x는 0보다 크고 4분의 파이보다는 작거나 같고 돌다 보면 여기부터 2분의 파이보다 크고 돌다가 여기까지 4분의 5파이보다는 작거나 같고 다시 여기부터 2분의 3파이보다는 크고 돌아서 어디까지냐면 일단 여기까지 4분의 파이
4분의 5, 4분의 8, 9파이죠. 4분의 9파이. 4분의 9파이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지막에 3파이까지 가야 되니까 여기 2분의 이번에는 5파인가요? 보다 크고 3파이보다 작다. 자, 이렇게 나온다고. 식이 이렇게 개 간단한 탄젠트 부등식 하나인데 범위도 그냥 심플하게 0부터 3파이를 줬는데 해는 하나, 둘, 셋, 네 개의 영역으로 나오고 심지어 등호는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게 정확하게 하기가 진짜 힘들다고 사실은. 얘는 제일 쉬운 거란 거야 그나마. 자, 그럼 여기서 조금 어려워지면 뭐가 달라진다고? 어디가 변화한다? 이런 데가 잘 변해. x. 탄젠트 x로 줬으니까 쉽지 않아. 방금 저렇게 사인 3x 빼기 3분의 파이 주면 또 치환하고 또 부등식 또 이 마지막에 대입 진짜 지랄같이 복잡합니다. 근데 이거를 너네가 그렇다고 탄젠트 함수를 그려서 한다고 생각을 해봐. 탄젠트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거든? 자, 이렇게 생겼어. 1은 여기 있어. 0, 파이, 2파이, 3파이 너보다 아래. 그러니까 어디냐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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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된다고. 뭐 나쁘지는 않죠? 이것도 괜찮긴 해. 요거 한 거랑 이렇게 한 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본인이 나는 그래프 좀 잘 그린다. 금방금방 이어가지고 판단이 용이하다. 그러면 꼭 단위원만 정답이라는 거는 아니야. 근데 단위원이 굉장히 강력한 순간은 사실은 언제냐면 두 가지를 곱했을 때예요. 자, 식을 너네가 정리했더니 자 이렇게 나왔대. 예컨대 인수분해 되게 뭐 줬을 수 있잖아. 그래서 정리했더니 이렇게 나와. 아니면 그냥 대놓고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어. 아주 손쉽게 각도는 0부터 2파이까지만 줘볼게. 그래 놓고 해보자고. 그럼 너네가 sin x 너를 만족하는 건 어차피 마이너스 플러스거나 플러스 마이너스잖아. 너가 마이너스일 때 범위 찾고 너 플러스일 때 범위 찾고 교집합하고 너 플러스일 때 범위 찾고 마이너스일 때 범위 찾고 교집합하고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거를 단위원 위에서는 한 번에 할 수 있다고. 사인이랑 탄젠트를 따로따로 하지 않고 무슨 소리냐면 일단 탄젠트 x 플러스 1이 0이 되는 경계는 얘죠.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사인 함수가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는 여기에요. 이 정도. 그래서 여기랑 여기. 자, 여긴 6분의 파이고 6분의 아니지? 3분의 파이고 3분의 2파이고 얘는 4분의 3파이고 4분의 7파인데 자, 요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너가 마이너스라는 거는 얘보다는 아래에 있다는 거야. 그지? 왜냐면 sin x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0보다 작다는 거는 sin x가 2분의 루트 3보다 작다는 얘기거든.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일 때 영역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너보다 아래이면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1보다 큰 거예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얘인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거는 이쪽이야? 이쪽이야? 이쪽이지. 이렇게 돌아갈 때가 마이너스 1보다 큰 거야. 그러면 너보다 아래에 있는 것 중에서 이렇게 돌렸을 때 겹치는 부분을 찾으면 된다고. 그럼 정확히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랑 그다음에 이렇게 돌린 거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일단은 요만큼이 나온다고. 보여? 얘부터 슈 돌아서 원래 여기까지거든 이만큼. 근데 이만큼 중에서도 얘보다는 아래에 있는 걸 한 거니까 여기는 안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거꾸로 해보자. 거꾸로라는 거는 얘 기준에서 요거보다 위 그리고 얘보다
기울기가 마일보다 큰 게 아니라 작은 거. 그러니까 이쪽이지. 이 부분 중에서 위인 거. 그러니까 어디부터 어디냐면 여기부터 여기예요. 알겠어? 그럼 다 했지 뭐. 답은 뭐가 된다? 0보다 크고 등호 빠져있죠? 3분의 파이보다 작다. 다시 2분의 파이보다 크고 3분의 2파이보다 작다. 다시 4분의 3파이보다 크고 다시 2분의 3파이보다 작다. 4분의 7파이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 되게 복잡하죠. 왜 이 영역이 나오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 특히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탄젠트 x 플러스 1이 음수가 되면 기울기가 마일보다 작은 건데 영역상 이 부분이에요. 지금 이 막대기가 스쳐 지나가는 부분들 있지? 이 부분 중에서도 얘가 플러스라는 거는 2분의 루트 3일 때보단 더 위에 있는 거야. 여기 위쪽.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인데 얘랑 겹치는 부분이니까 딱 여기서 잘리죠. 그래서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단위 원으로는 이런 식의 해결이 가능해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이 조금 연습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기본적인 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쪽에서 약간 어려워지는 형태는 이걸 이제 치환을 하게 되는 형태들이 조금 어려울 때가 있는데 뒤에 보시면 이제 뭐 17번이나 18번 이런 것들이 이제 치환형이고 치환형에 대한 거 조금 설명하고 문제 조금 풀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치환형 방부등식은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치환해서 t로 바꿔가지고 최대 최소하고 막 이런 거 있었지, 그지? 치환형 방부등식은 뭘 하겠다는 거냐면 방부등식. 크게 두 가지인데 어떤 x에 대하여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어떤 k의 범위, 어떤 미지수의 범위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혹은 그냥 삼각함수랑 삼각함수 합성 2차 함수. 거꾸로 쓰자. 2차 함수 합성 삼각함수. 이렇게 합성이 된 경우 뭐는 어떤 k 식은 개수, 존재성 등 판단. 자, 예를 들어 볼게. 이렇다고 합시다. x가 0보다 커나 같고 3분의 2파이보다는 작거나 같대요. 이런 x에 대해서 요게 성립을 해야 된대. 코사인 x 빼기 사인 제곱 x 플러스 2 k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요게 성립하도록 하는 k 값의 범위를 구해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자, 사인 제곱과 코사인이 섞여 있으면 무조건 코사인을 치환합니다. 너는 1 빼기 코사인 제곱이니까. 그래서 식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t제곱 마이너스 t인가? 플러스 t인가? 마이너스 1k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되겠죠? 요거를 플러스 점. 여기를 마이너스로 좀 바꿀게요. 여기는 좀 낫겠다. 자,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너가 0보다 작거나 같고 싶다. 근데 우리는 x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범위지만 코사인 x에 대해서는 범위가 달라지죠.
0부터 3분의 2파이까지면 코사인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1부터 마이너스 2분의 1까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1, 이렇게 돌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커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이러한 범위의 t에 대한 이야기야. 그럼 이와 같은 범위의 t에 대해서 이게 이제 성립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그려서 하면 되지 뭐. 2분의 1이고 1이 조금 가깝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조금 멀죠? 근데 얘네가 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며? 그러니까 나는 요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네. 즉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은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면 얼마 나오니? 4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4분의 3 더하기 2k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나간다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치환했을 때 범위가 이와 같이 제한이 되고 이 제한 범위에서 부등식을 만족을 시켜주면 돼요. 잘 자네. 자, 그 다음에 2차 함수의 삼각함수. 그만 자! 보롱보롱 씨. 어디서 새근새근 잔소리가 나. 보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합성된 형태. 방금하고 비슷해요. 방금하고 비슷한데, 이런 거 해볼까? 이번에는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2분의 1 사인 x 플러스 2 플러스 a. 뭐 쉬운 거 하자. 는 0의 실근의 개수를 FA라고 부르겠대. 이렇게. 근데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는 작거나 같대. 그랬을 때 FA가 될 수 있는 모든 값을 구해봐라. 뭐 이렇게. 아니면 뭐 조금 더 어려우면 FA 그래프 그려가지고 이제 풀어라.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그래프 그려드릴게요. 아예. 자, 봅시다. 얘가 이제 아까 그거랑은 좀 다른 이유는 뭐냐면 실근의 개수를 판단을 해야 돼. 근데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코사인 제곱이고 사인이니까 역시 이런 걸 치환을 했을 거라고. 1 빼기 t제곱이 되고 그럼 이제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2분의 1 t 더하기 a 플러스 1는 0. 자, 이와 같은 2차식의 실근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야. 기본적으로는. 근데 문제는 합성함수의 실근의 개수를 보시려면 얘가 이제 이런 형태죠. 겉에 있는 2차 함수가 실근을 가지는 순간에 이 삼각함수에다가 또 다시 속에 있는 함수에다가 갖다 그어야 된단 말이야. 예를 들면 지금 너의 실근이 T1, T2가 나왔다고 치자. T1, T2가 두 개가 나왔다고 해서 나는 X가 두 개다 라고 말을 할 수는 없다는 거야. 무슨 소리냐면 여기서 나오는 실근 하나당 여기에서 X가 대체 몇 개가 대응이 될지는 모른다는 거죠. 일단은 최소한 sin X는 T이기 때문에 뿔마 1을 벗어나면 이쪽에 실근이 아무리 존재해도 그것을 갖도록 하는 sin X가 존재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범위 자체는 뿔마 1에서만 한정 지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야. 일단은. 즉 여러분이 이와 같은 그래프를 플러스 마이너스 1 범위 사이에서 그려줍니다. 일단 첫 번째. 얘는 요 범위 때문에. 그래서 그려볼게. 그럼 얘는 대칭축이 얼마냐면 4분의 1인가? 그래서 이렇게 생겼거든. 이쪽이 1이고 이쪽이 마일인데 자 이렇게 해놓고 내가 너를 넘겼어. 그러면 는 마일 마이너스 a 이런 식으로 넘겨도 되는 거죠. 이렇게 넘기고 나면 원점을 지나가야 되네 얘가.
그럼 0이 한 요 정도 있나? x축이 한 요 정도 있겠다. x축 필요는 없는데 일단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럼 봐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가 예를 들면 이렇게 지나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두 실근을 가져. 아니면 너보다는 좀 작아져. 실근은 하나밖에 안 가져. 아니면 여기 끝에서 실근을 가져. 뭐 이런 상황인데 즉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라는 값이 아주 작을 때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올라가다 보면 t로 된 2차식이 실근을 갖기 시작하는데 이 녀석이 실근을 가지는 거에 대해서 sin x가 실근을 몇 개씩 갖는지를 보셔야 돼요. 무슨 소리냐? 자, sin x라는 함수는 이렇게 생겼지. 중요한 거는 등호가 양쪽이 들어가 있어야 아주 특별한 겁니다. 전혀 안 특별해 보이죠? 되게 특별한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유일하게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는 상황이거든. 그지? 너네 입장에서는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2파이마다 반복이 되는 함수는 0에서 등호가 빠져 있으면 2파이의 등호를 주고 0이 등호가 들어가면 2파이의 등호가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둘 다 들어가는 경우가 사실은 되게 드뭅니다. 실근의 개수 판단을 할 때. 그래서 보통은 이 녀석이 뭔가 문제풀이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아직은 잘 모르겠지, 그지? 자, 아무튼. 자, a가 만약에 여기 있어. 1-a가. 1-a를 나는 통으로 그냥 k라고 놓자. 크게 상관은 없으니까. 자, 만약에 k가 여기 있어. 그럼 마일일 때 함수값이니까 얼마야? 마일 들어가면 마일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지, 그지? k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면 마이너스 1이라는 실근을 갖는다고, t가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가질 때 실근이 된다고? 근데 t가 마이너스 1이면 sin x가 마이너스 1이라고. sin x에다 마이너스 1을 갖다 그으면 실근의 개수가 몇 개가 나와? 하나가 나오지, 이 범위에서. 그래서 k 입장에서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면 최초로 하나의 실근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k를 기준으로 보시면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a 기준에서는 2분의 1인가? 그죠? 그럼 2분의 1일 때 아니야, k를 가지고 그릴게요. 어차피 크게 상관은 없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을 잡고 그 전까지는 0이다가 최초로 1 이렇게 된다고. 최초로. 그 전까지는 0이었어요. 실근이 없었어. 왜냐면 밑으로 지나가니까.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니? 실근이 하나지. 근데 이 실근 하나는 분명히 어떤 범위가 되냐면 마일보다는 좀 크고 0보다는 좀 작아진다고. 마일보다 크고 0보다 작다는 거는 어떻게 긋겠다는 거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긋겠다고. 이렇게. 그럼 실근이 몇 개가 나와? 2개가 나오지. 한도가는 2개예요. 그래서. 그래? 언제까지 2개일까? 당연히 여기가 될 때까지지. 왜냐하면 이게 되면 t라는 실근 자체가 2개가 나오고 t가 2개가 나오면 저기다가 내가 2번을 갖다가 긋게 되거든. 그럼 이때가 언제냐면 너가 1에서의 함수값인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이렇게 1을 갖다가 넣었어. 자, 그럼 다시 마이너스 2분의 1에서는 그러면 몇 개의 실근일까? 이렇게 지나가야 돼. 1이라는 실근 하나가 되고 뭔가 마일과 0 사이의 실근 하나야. 근데 내가 마일과 0 사이의 실근 아까 몇 개라고 했냐면 2개가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얘는 1이라는 실근이니까 얘가 1이지. y는 1. 얘는 y는 이제 0과 마이너스 1 사이. 그래서 총 3개가 나오죠. 요렇게. 자,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갔어. 조금 더 올라갔더니 무슨 일이 생기냐면 1보다 작고 0보다 큰 실근. 그지? 하나랑 여기 하나랑 여기 하나 이렇게 나와. 그럼 얘는 마일과 0 사이에 1개, 0과 1 사이 1개. 즉 요렇게 1개, 요렇게 1개 그어진다고. 당연히 총 4개의 실근이 나옵니다. 쭉 갑니다. 쭉 가다가 언제 또 달라질까? K가 얼마일 때? 꼭지점에서 실근의 개수가 하나로 바뀌기 전에 언제 달라지게? K가 0일 때. 0이 실근일 때. 왜냐하면 여기다가 내가 0을 갖다가 그으면 실근의 개수가
3개죠. 무슨 소리냐면 K가 0이 되지? 그럼 실근이 너랑 너가 나오거든? 얘는 0과 1 사이에 하나, 얘는 0이라는 실근 하나야. 그러면 0이라는 걸 그으면 총 몇 번 만나냐면 3번 만나고 0과 1 사이에서는 2번 만나고 3 더하기 2는 5개라고. 이렇게. 그게 K가 0일 때예요. 자, 너보다 살짝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실근 2개 나오지. 그럼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거 요거 2개 그는 거 착착 그으면 4개가 되겠지. 그래서 이런 모습이 된다고. 마지막으로 4분의 1에서의 함수값이 있을 거야. 4분의 1 넣어봐. 얼마니? 8분의 1 빼기 16분의 1는 16분의 1. 자, 요때 몇 개가 되냐면 딱 접하면서 4분의 1이라는 실근을 착 갖다 그으면서 2개가 되겠죠. 따단. 그 이후로는 실근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겼다고. 이거 내가 헛짓거리 한 것 같아? 이거 내신에 그래프 그려가지고 여기다 또 직선 갖다 그려서 교점의 개수를 보내만에 막 있다고 한다고. 여기다가 막 위에다가 또 막 2차 함수 막 이런 식으로 그어가면서 교점의 개수가 몇 개냐는 둥. 이게 이지영 내신이야. 내신 기출로. 물론 살짝 어려운 문제죠. 살짝 어려운 문제. 뭘 할 줄 알아야 된다? 합성함수의 실근의 개수를 판단할 줄 아셔야 된다. 근데 사실 합성함수의 실근의 개수 판단하는 거는 삼각함수에서 배우는 이야기는 아니잖아. 얘는 공수에서 배운다. 합성함수라는 거를 처음 배울 때. 그러니까 그쪽에서 합성함수에 대한 트레이닝이 충분히 돼 있으면 함수만 삼각함수로 바뀐 거지. 하나는 어차피 2차 함수니까 굉장히 쉬운 함수. 삼각함수에 대한 것만 요것만 딱 그려놓고 척척척 하면 척척척 풀 수 있다. 돼요? 중요한 유형입니다. 잘 나와요. 조금 어렵지만. 자, 지금 9시니까 아예 잠깐 쉬었다가 문제를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요게 개념이 끝이에요. 인수분해가 안 되죠.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맞아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한번 관찰을 해봅시다. 너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부른다면 탄젠트 x를 이제 만약 치환한다고 쳤을 때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베타의 합은 3이고 알파 베타의 곱은 1이에요. 자, 둘 중에서 내가 탄젠트에서 써먹기 좋은 건 누구게? 곱이 1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0부터 2파이 사이에서 탄젠트 함수를 생각을 해보시면 요거에다가 뭐 이렇게 생겼죠. 근데 곱해서 1이 되고 합이 3이라는 거는 숫자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알파가 있으면 또 다른 녀석은 알파분의 1이라는 거야. 이렇게. 탄젠트 값 자체가 서로 역수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서로 역수관계에 있을 때 이 두 각도 간의 관계가 있었어. 너를 세타 1, 너를 세타 2라고 하면 둘은 합이 90도가 되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탄젠트 그래프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잘 기억 안 나죠? 그래서 이렇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서로 역수관계가 되면 왜 그러냐면 봐봐. 탄젠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를 너네가 각변환을 하면 뭐가 나왔냐면 탄젠트 세타분의 1이 나왔어요. 그죠? 즉 얘랑 탄젠트 세타를 곱하면 1이라고 사실 이렇게. 각도 합이 2분의 파이가 되면 탄젠트 곱이 1이에요. 탄젠트 곱이 1이라는 거는 기울기가 서로 역수관계라고 이렇게. 합이 2분의 파이가 됩니다. 근데 요거만 있는 게 아니죠? 여기도 있죠? 슉, 슉. 한 개씩 더 있지? 자, 이거에 대한 이야기도 했어. 너부터 너까지는 정확히 파이만큼 차이가 난다. 그래서 여기를 세타 3, 세타 4라고 하면 둘이 더한 거는 2분의 파이 더하기 2파이가 됩니다. 이렇게. 답은 그래서 3파이가 나와요.
3번에 있다. 그 다음에 2번은 안 하겠습니다. 2번 넘어가세요. 제곱해서 뭐 계산하는 문제인데 안 하셔도 됩니다. 3번 그래프 이용해서 교점의 개수를 구하는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그래프 이용해가지고 풀었던 뭐랑 비슷하냐면 아까 요거 절대값 코사인 2분의 파이 x 뭐 절대값 코사인 3분의 파이 x 그거 그리는 거랑 아주 비슷합니다. 사인 x랑 코사인 2x란 말이야. 그럼 사인 x랑 코사인 2x면 0부터 2파이 사이에서 사인 x는 딱 한 주기 근데 양쪽 끝이 들어가고 있네. 특이한 케이스라고 했고 코사인 2x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두 번을 그리셔야 돼요. 그죠?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을 그려주면 된다. 자, 여기서 내려와서 한 번, 내려와서 두 번. 자, 이렇게 그려져요. 코사인 2x니까. 그래서 교점의 개수는 몇 개 나오냐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오죠. 3개 나와요. 여기 딱 접하는 거 보이죠? 둘 다 여기서 볼록하게. 그래서 x는 3개가 나온다. 합을 물어본다면 너에 대한 대칭이니까 이렇게 더한 게 이제 2분의 파이의 2배라서 파이고 여기가 2분의 3파이였겠지? 2분의 3파이 더하기 파이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4번을 한번 그래프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4번 그래프 그래서 풀어봐라. 어렵지 않다. 답이 3개인 거예요. 3개인 거죠. 그러니까 시훈이는 어제 뭐 했니? 저 응. 어제 집에 있었는데. 왜? 그 조금 사정이 있어서? 응, 알았어. 그래프 그려야 돼요. 응. 2 코사인 x 더하기 3분의 2의 절대값. 그럼 먼저 2 코사인 x 더하기 3분의 2를 그려놓고 x축을 그리고 절대값을 씌워서 이제 이렇게 위로 올려주면 되겠죠. 먼저 2 코사인 x 플러스 3분의 2를 그려봐라. 자, 그림 보겠습니다. 2 코사인 x 더하기 3분의 2는 먼저 3분의 2를 사이에 그려주고 위아래로 2씩 벌려주시고 한 줄기 딱 그린 다음에 x축의 위치를 잡아줍니다. x축의 위치는 3분의 2와 마이너스 3분의 4 중에서 3분의 2에 조금 더 가깝죠. 여기다 잡아주고 절대값을 씌워서 아래에 있는 부분을 뒤집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4는 플러스 3분의 4가 됐겠지? 여기다가 는 k를 갖다 구워서 세실근을 갖는다는 거는 당연히 얘가 k가 되겠죠? 이렇게. 하나, 둘,
3개. 요거밖에는 3개가 될 수 있는 게 없다. 세실근의 합은 대칭성에 따라서 너에 대해서 하나, 둘, 3개니까 3 곱하기 대칭축 이렇게. 선대칭인 실근의 합은 축에다가 실근의 개수를 곱하시면 돼요. 넘어갑니다. 5번이 되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인데 기억이 날까 모르겠네. 이거 이렇게 생겼거든. 얘도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고 sin 파이x랑 10분의 3x라는 직선을 갖다가 그려서 해결하는, 얘는 사실 단위원을 가지고 푸는 문제는 아니고 그냥 sin x, 역시 그래프를 그리셔야 됩니다. sin 파이x. sin 파이x를 그려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생겼죠. 자, 이런 식으로 갈 텐데 여기가 얼마냐면 한 주기가 지금 2짜리니까 여기가 1, 2, 3, 4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여기다가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갖다 긋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직선의 기울기가 10분의 3이야. 10분의 3이라는 얘기는 정확히 y는 1과 만나는 시점이 3분의 10입니다. 3분의 10은 한 어디쯤 있냐면 요 정도의 3분의 10이 있어요. 3과 4 사이에 3등분 되는 점에. 자, 그럼 요 점이 바로 누구냐면 3분의 10,1인데 우리의 직선은 여기를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야. 그러면서 교점의 개수를 셀 수가 있다고.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0일 때도 만나죠. 그리고 왼쪽에서도 만날 거 아니야. 사실은 내가 그래프를 0보다 큰 부분만 그렸으니까. 근데 근데 이 직선도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고 사인 함수도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이 교점들도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 둘, 셋, 너에 대해서 대칭 이렇게 된다. 그래서 7개라고. 이런 문제였다. 왜? 왼쪽 부분 사인 함수 선생님이 그림에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돼서 얘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나, 둘, 3개 더 만난다고. 사인 함수를 지금 0보다 큰 부분만 그렸잖아.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6번은 fx가 뭐가 된다는 것만 알면 될까? 뭐가 돼요 이거? 그죠? 절대값 사인 파이 x가 됩니다. 왜냐하면 1 코사인 제곱 파이 x는 사인 제곱 파이 x인데 사인 제곱에다가 루트를 취하면 절대값 사인 파이 x가 돼요. 절대값 사인 파이 x 그려놓고 거기다가 또 절대값 x 빼기 2 갖다가 그어주시면 실근의 개수를 셀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어떻게 세셔야 되냐면 절대값 x 빼기 2가 언제 1이 되는지를 찾으셔야 돼요. 방금처럼. 무슨 소리냐? 자, 절대값 sin x, sin 파이 x는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자, 여기가 0, 1, 2, 자, 이런 식으로 뭐 갈 텐데. 근데 우리 절대값 x-2라는 녀석은 이렇게 생기긴 했는데 여길 지나가긴 하는데 어디를 지나야 되냐면 1,1을 지나야 되고 3,1을 지나야 된다고. 그지? 근데 여기가 1이란 말이야. 여기 1이에요. y는 1.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간다고. 쇼? 이렇게. 그래서 정확히 교점의 개수는 하나, 둘, 3개가 된다. 내가 이렇게 지나는 거랑 이렇게 지나는 거는 전혀 다르죠. 만약에 문제가 절대값 x 빼기 2가 아니라 예를 들면 2분의 1 절대값 x 빼기 2였다면 실근의 개수가 몇 개가 됐겠어 당연히. 여기를 지나면서 슉, 슉 이렇게 됐겠지. 그러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총 7개가 됐을 거라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y는 1과의 교점을 찾아서 해결하는구나 입니다. 7번도 그려서 푸는 건데 해볼까요? 7번은 너네가 sin x 더하기 절대값 sin x를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어차피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누겠지. sin x가 0보다 클 때랑 sin x가 0보다 작을 때. sin x가 0보다 크면 서로 그냥 더해지는 거고
sin x가 0보다 작으면 서로 빼니까 0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래프 그려서 이제 한번 해보세요. 7번도 유명한 문제다. 그렇죠. 그 직선을 그리긴 해야 되니까. sin x 더하기 절대값 sin x를 그려놓고, 방금 설명했죠. sin x가 0보다 클 때는 2 sin x. sin x가 0보다 작을 때는 0. sin x가 언제 0보다 큰지 작은지 찾을 수 있잖아. sin x가 0보다 크면 2 sin x를 그리고, sin x가 0보다 작으면 0을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sin x가 0보다 크면 이제 이렇게 그냥 위로 볼록하게 나오고, 0보다 작으면 다시 0이 되고. 약간 그렇게 생겼어요. 좀 못생기긴 했네요. 약간 미분 불가능하게 생겨야 되죠, 뾰족하게. sin x가 0보다 클 때는 우리는 sin x 아니고 2 sin x를 그리는 거죠. sin 더하기 절대값 sin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2 sin x. sin x가 0보다 작을 때는 sin x 빼기 sin x가 돼서 0이 됩니다. 0. 이게 반복이 된다고. 0차.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어. 자, 우리는 -ax 플러스 2라는 거는 정확히 어디를 지나가냐면 0,2라는 정점을 지나갑니다. 그래 놓고 우리가 기울기가 교점이 3개가 되는 양수 a를 보는 거니까 기울기는 음수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지나가면 교점 3개인 거 맞지, 그지? 기울기를 변화를 시켜볼까요? 기울기를 더 변화를 시키다 보면 정확히 요때가 2개입니다. 자, 그럼 얘보다는 기울기가 커야 되고 이렇게 가다 보면 정확히 여기를 지나가게 되면 교점이 4개가 되죠. 즉 얘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래서 경계가 누구냐면 너랑 너가 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는 파이고 3파이니까 범위는 파이분의 2부터 3파이분의 2 사이가 된다는 거지. 답은 4번에 있습니다. 넘어가도 되죠? 8번 조금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9번 봅시다. 9번 해볼까요? 9번은 이제 인수분해를 잘해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아주 베이직한 방정식보다는 조금 특이한 것들이 많이 있죠, 문제는. 기본적인 건 설명했으니까. 기본적인 건 연습 문제에 좀 있어요. 시험은 연습 문제 정도로 낼게요. 자, 코사인 제곱을 2 빼기 사인 제곱으로 바꾸겠습니다. 2 빼기 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x 마이너스 1은 0. 자, 치환하고 인수분해를 물론 하셔도 되지만 그냥 sin x가 어떤 값이 되면 될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sin x는 예를 들면 마이너스 1이 되면 성립하네. 그지? 2 빼기 2 더하기 빼기 1. 나머지 하나는 근과계수의 관계로 찾으면 쉽겠네. 최고차항분의 1차항 마이너스 붙이면
모든 근의 합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되는데, 즉 나머지 하나의 실근은 2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sin x가 마일 또는 2분의 1이라는 거는 단위원 기준에서는 마이너스 1은 여기 있고 2분의 1은 여기 있죠? 하나, 둘, 세 개. 이 둘은 너에 대해서 대칭이라서 여기가 2분의 파이니까 둘의 합이 파이가 되고, 얘는 그냥 2분의 3파이죠. 모든 근의 합은 2분의 5파이가 나온다. 이런 방법이 있고, 아니면 사인 함수를 이렇게 그려서 하실 거면 마일이 여기, 2분의 1이 여기. 역시 대칭성. 얘는 따로 이렇게 똑같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 10번은 할 수 있을까? 10번 해볼까요? 내가 할까? 하지 말까? 안 하고 싶겠지? 내가 해야지. 자, 10번. 그래프에서의 대칭성, 그 다음에 관계를 보는 건데, y는 4분의 3이랑 만나는 거니까 특수각은 아니야. 그지? 특수각은 아니고, 뭔가 각도 간의 관계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가 알파, 베타, 감마. 알파, 베타, 감마의 관계는 알파, 베타는 너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근데 이 녀석은 사인 2분의 파이 x거든? 즉, 한 주기가 얼마냐면 2파이 나누기 2분의 파이라서 한 주기가 4예요. 4. 즉, 여기가 4야 원래. 그럼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4등분 된 거니까 3이죠. 3. 즉, 알파, 베타의 합은 6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감마와 알파의 관계는, 감마는 알파에서 한 주기만큼 온 거기 때문에 감마는 알파 더하기 4예요. 혹은 베타와 감마의 관계를 보면 베타 더하기 감마도 역시 너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4, 5에 대한 대칭이라서 10이죠. 근데 같은 이야기죠. 알파 더하기 4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된다. 선생님은 요거 쓰겠습니다. 자, 그래놓고 이런 걸 계산을 하고 싶대. 자, 예를 들면 f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즉 f 6 더하기 감마를 하고 싶어. 여기다 6 더하기 감마를 넣어보시면 사인 6이니까 3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감마가 된다고. 자, 이렇게 2분의 파이 감마를 세타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각변환을 했을 때 얘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된다. 근데 2분의 파이 감마는 감마에서의 너의 함수값이에요. 사실은 4분의 3이라고 얘가. 즉 얘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죠.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 알파 더하기 2베타 더하기 감마 플러스 3. 그럼 알파 더하기 2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3인데, 감마를 알파 더하기 4로 바꿀 수 있다고 했죠? 알파 더하기 베타는 6으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지. 그러면 12 더하기 4 더하기 3이네. 그럼 19 나오네요. 그죠? F 19니까 사인 2분의 19파이. 이렇게 사인 2분의 19파이는 사인 10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10파이는 0이랑 같은 위치에 있고 2분의 파이를 빼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답은 마이너스 4분의 7이 된다. 넘어간다. 11번도 풀어봐라. 응?
이게 왜 갑자기 4분의 3이? 아, 요게 사인 2분의 파이 감마는 여기 x에다가 감마를 넣은 거예요. f 감마는 4분의 3이야. 그게 사인 너가 그래서 4분의 3이. 가까우세요? 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탄젠트 x는 사인분의 코사인이니까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그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는 후자를 선호합니다. 코사인 분의 사인은 3 사인 x. 자, 넘겨서 묶을게요. 양변에 일단 코사인 곱해주고 넘겨서 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sin x 3 코사인 x 빼기 1는 0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0부터 2파이까지고 즉 사인이 0이거나 코사인이 3분의 1이 되거나 사인이 0이 되는 거는 여기 코사인이 3분의 1이 되는 거는 여기 각도상으로는 하나, 둘, 세 개. 근데 얘네 두 개는 너에 대해서 대칭. 하나, 둘, 세 개인데 너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파이 곱하기 3. 뭐 요거는 이제 단위원을 이용한 거고. 아니면 탄젠트랑 사인 x를 그리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탄젠트 함수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죠? 자, 0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생겼는데 sin x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너에 대해서 점대칭 이렇게 해서 볼 수도 있죠. 그죠? 이것도 이제 그래프의 점대칭성을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풀이이다. 삼각함수는 대칭성을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합니다. 그래프에서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2번 보시면 2차 방정식의 두 분의 차이가 3분의 5가 될 때 그것을 만족하는 세타의 값을 작은 순서로 A, B, C, D라고 부르겠대. 도대체 두 분의 차이가 3분의 5가 되는 상황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두 근의 차이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두 실근의 차이 공식은 어떻게 되죠?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 오, 좋아요. 역시. 보통 이런 거는 우리 고등학생들보다 중학생들이 잘 기억하더라고. 얘가 이제 두 실근의 차이인데 그럼 분모는 그냥 3인 거고 루트 판별식을 써보시면 루트 b제곱이니까 3 코사인 제곱인가? 마이너스 4에 곱한 거니까 9, 4, 36인가?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이렇게 되죠? 는 3분의 5. 자, 이렇게 된다고. 3은 날려주시고 양변을 제곱하겠습니다. 양변을 제곱을 해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3 더하기 33 사인 제곱 세타는 25가 나오겠죠. 그죠? 3으로 빼주시고 나눠줍니다. 3분의 2가 아름답게 나오네요. 자, 사인 제곱 세타가 3분의 2라는 거는 사인 세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라는 소리고 요거를 단위원 위에서 찾아봅시다.
플마 루트 3분의 2는 약간 이런 식으로 존재하겠죠? 응? 왜? 3을 빼고 여기 제곱했어요. 25 빼기 3은 22. 33을 나누면 사인 제곱 제타는 3분의 1. 그러니까 루트 3분의 2. 루트 3분의 2. 뭔지 사실 안 중요해요. 근데 값이 중요하진 않아. 자, 이 상태인데 마지막에 하고 싶은 거는 사인 a 더하기 4분의 b 빼기 2c 더하기 d 이런 걸 하고 싶지. 그러면 이제 점들 간의 관계를 보셔야 되는데 자, 얘가 각도가 a고 얘가 b고 순서대로 얘가 c고 얘가 d란 말이지. 그럼 누가 봐도 이렇게 더하면 대칭. 그 다음에 여기다가 파이 더하면 c. 이렇게 더하면 너에 대해서 대칭. 이렇게 더하면 너에 대해서 대칭. 뭐 이런 대칭성들이 잔뜩 있단 말이야. 하고 싶은 거는 이런 계산을 하고 싶은데 a를 통분해서 올려줍시다. 사인 4a가 되겠죠? 4a 더하기 b 빼기 2c 더하기 d를 4로 나눌 건데 이거를 왜 이렇게 했냐면 잘 보시면 4a를 기준으로 b가 1개, c가 2개, d가 1개라서 1개, 2개, 1개를 나눠줍시다. 즉 얘를 이렇게 변형할게요. a 더하기 d, b 더하기 2의 a 빼기 c 더하기 a 더하기 d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지? 자, a 플러스 b는 너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2분의 파이의 2배라서 파이입니다. a 플러스 d는 이렇게 대칭이라서 너에 대해서 대칭이죠. 파이의 대칭이라서 2파이예요. 2의 a 빼기 c 같은 경우에는 a와 c의 차이인데 a에서 c를 빼면 마이너스 파이죠. 마이너스 파이. 2배니까 마이너스 2파이가 됩니다. 소거되고 4분의 파이 답은 2분의 루트 2가 나온다. 답은 5번에 있습니다. 이해가요? 뭐 이거 하고 싶으면 이거 해도 돼. 상관은 없어. 이렇게 해놓고 요거 긋고 요거 긋고 A, B, C, D 해서 각도 찾으셔도 돼요. 이 정도는 뭐 거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13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몇 문제 안 남았어요? 몇 개만 할게. 저는 뭐라고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 다 같이 빼는 것도 네, 만장에, 아니, 쌤, 평평해가지고 만장에 치 나오면 빼는 거 같아요. 저 진짜 17문제. 쌤 혼자 6표 하시면 된다. 여섯 표. 1시간 20분 걸렸어요. 어? 오는데 1시간 20분 걸렸어요. 그래? 어디서 왔네? 잠시. 잠실에서 여기까지 1시간 20분이 걸렸다고? 오늘 좀 많이 막혔어요. 아 그래? 우리 여러가 어떡한 거 많아가지고. 저도 도봉역 사는데 버스 타고 있는데 40분 그렇구나. 그럴 수 있죠. 미리미리 와서 여기 근처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건 어떨까? 방학이고 한데. 1시에 여기 왔을 때 괜찮았어요. 그랬어? 6시 정도 하는 소리야. 오지 마, 6시에 와. 우리 학원 아니란 말이야, 여기. 우리 새빵살이라고, 새빵살이. 집주인이 싫어한다고. 오늘은 지난 시간 결석을 하신 분을 제외하고 선생님 저 그래서 3회차 숙제 있잖아요. 맞다, 개놈 새끼야. 너 안 들고 왔지? 학교에 들어오면 그날 저까지 안 자, 학교 교육 얘기했던 13번 보겠습니다.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죠. 근데 각도가 희한하죠. 2분의 1x 플러스 6분의 파이입니다. 2분의 1x 더하기 6분의 파이 밑줄 치고 세타라고 일단은 놓을까요? 세타라고 치환을 하면 세타의 범위가 일단은 어떻게 되니?
어디부터 어디가 나오죠? 마이너스 2, 일단은 2분의 파이를 넣으면 얼마가 나? 4분의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니까 12분의 5파이 나오죠. 12분의 5파이. 그럼 얘는 똑같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넣어보시면 이번에는 12분의 마이너스 파이가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지? 왜냐면 간격이 얼마가 돼야 돼? 원래 게 간격이 얼마야? 원래 x는 간격이 파이야, 그지? 근데 2분의 1x잖아. 간격이 2분의 파이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를 구해놓으면 간격을 가지고 그냥 구하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생겼어. 근데 너가 커 나갔다 루트 3을 구하고 싶어요. 탄젠트 세타가 커 나갔다 루트 3. 원 그려놓고 기울기 y는 루트 3 그려놓고 기울기가 너보다 크려면 여기부터 이렇게 돌아야 되죠. 그래서 이쪽입니다. 이쪽이. 요 점들이 연결했을 때 기울기가 루트 3보다 큰 거야. 근데 등호는 여기는 들어가고 여기는 빠집니다. 왜냐면 2분의 파이랑 2분의 3파이에서는 정의 자체가 안 되니까. 근데 우리의 범위는 마이너스 12분의 파이부터 12분의 5파이까지래. 마이너스 12분의 파이는 한 요 정도 있을 것 같고 12분의 5파이는 여기부터 이제 2분의 파이만큼 간 거라서 한 요 정도에 있습니다. 이렇게. 즉 결론. 세타라는 거는 3분의 파이보다는 크거나 같고 12분의 5파이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세타의 해를 구한 거고 우리는 세타를 구하는 게 아니라 x를 구하는 거니까 대입해서 x로 바꿔서 더해주면 끝나는 이런 문제였다. 안 어렵죠? 그 다음에 치환형이랑 할 건데 세 문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4번 풀어보세요. 14번이랑 한 문제도 한 번. 오늘 10시에 빨리 풀어보세요. 14번. 14. 14번이랑 그 다음에 치환형 중에 하나를 풀어드릴 건데 18번이랑 19번까지 이렇게 풀 겁니다. 14, 18, 19. 이미의 실부가 뭐예요? 응? 어딨죠? 실구 어딨죠? 실구 어딨죠? 살구도 아니고 실부는 살구는 언제가 철이죠? 살구 먹은 지 오래됐네. 살구 자기는 최근에 먹었다 손. 살구. 살구가 뭔지 모른다고? 빛 좋은 개살구밖에 모른다고? 아, 진짜 충격적이다. 살구가 영어로 뭐지? 아프리콧? 아프리콧은 자두인가? 뭐 그런 이름인데? 아프리콧. 모르겠어요. 그런 이름이었는데? 살구 약간 자두 비슷하게. 근데 살구 그러니까. 그리고 살구는 겉에 털이 있어요. 약간 자두 크기의 복숭아 같은 느낌? 자두보다도 좀 작지 않나, 살구가? 맛있어요. 살구 맛이에요? 뭐 과일이니까 뭐 괜찮아요. 달다? 나쁘지 않아? 뭐, 약간 자두랑 복숭아 비슷한 맛이죠. 약간 그런 계열의 맛이에요. 그러게 살구라는 거를 본 적이 거의 좀 그렇게까지 맛있지 않아서 퇴출당했나? 왜냐면 사람들이 샤인머스켓이 생기고 나서 일반적인 포도는 또 잘 안 먹는단 말이야. 샤인머스켓이 크고 씨도 없고 먹기 좋으니까. 저것도 맛있던데 무슨 블랙 사파이어? 이름이 막 웅장하죠. 과일 주제에. (14번은) 그냥 판별식 쓴 다음에 이제 부등식 풀라는 거지, 그지? 왜냐면 x에 대한 2차식이니까. 그러니까 치환형하고는 달라요. 치환형은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이런 게 치환형인 거고 얘는 x제곱이잖아, 그냥.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야. 다만
개수가 뭘로 되어 있냐면 요 사인 코사인으로 이루어져 있을 뿐인 거야. 자, 판별식을 써봤더니 뭐가 나오냐면 3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5 사인 세타 마이너스 1 그죠? 너가 작다 0 이렇게 나옵니다. 선생님이 쓴 거는 이 2차 부등식의 판별식을 썼습니다. 짝수근의 판별식. 그래 놓고 코사인 제곱을 바꿔야지. 그러면 너는 3 마이너스 3 사인 제곱 세타. 뭔가 인수분해가 되게 생겼죠. 사인이 마이너스 1이면 어떨까? 안 되네. 사인이 1이면 안 되네. 설마 인수분해가 안 되나? 여기요. 이렇게 되네. 그럼 여기가 마3 2 1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t값 사실은 사인 값이 되는 거는 3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사인 세타는 3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 근데 사인 값이기 때문에 요게 되기는 어렵죠. 그죠? 근데 등식이 아니라 부등식이잖아. 부등식.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너가 0보다 작다니까 범위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t가 바깥쪽이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t가 3분의 1보다 크다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사인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을 수는 없으니까 이쪽이죠. 이쪽. 요거 가지고 푸는 거죠. 자, 그러면 사인 함수 y는 3분의 1 갖다가 그어주고 더 큰 거니까 위쪽 여기부터 여기 이렇게. 근데 범위 알파 베타의 합이지 니는 너에 대해서 대칭. 답은 파이. 이런 문제로 답은 2번에 있죠. 그 다음에 18번을 볼 건데 18번이 어떤 문제냐면 치환을 해서 우리가 이제 요 부등식을 만족하게 하는 실근을 갖게 하는 m값을 구해달라고 하고 있고 범위의 제한은 딱히 없습니다. 요 18번은 옛날 중동고등학교 내신 기출문제 중에서 살짝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조금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보시면 일단 sin x를 t라고 치환을 하겠지. 그러면 코사인 제곱은 1 빼기 t제곱 더하기 m 플러스 1 t 빼기 3 m 빼기 1는 0. 자, 이렇게 생겼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얘가 실근을 가져야 된대. 실근이 몇 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 그냥 단순히 실근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애초에 sin x는 t를 치환했기 때문에 범위가 마일부터 1 사이의 값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sin x 치환해서 t가 됐으니까 그럼 이와 같은 범위에서 실근이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야, 지금 현재. 근데 저와 같은 그래프가 너네가 이제 식을 좀 정리를 하면 이런 게 이제 없어지고 이와 같은 범위에서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고 하면 너네가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가 뭐 마일이고 여기가 1이고 한 판 쭉 근해 분리한단 말이야? 근데 그냥 실근이 있다고 얘기를 하자. 그냥 있는 거는 이렇게도 있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이렇게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를 케이스를 나눠서 풀기에는 굉장히 불편하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주어진 이 방정식을 이대로 해석하지 않고 변형을 합니다. 뭘 어떻게 변형하냐면 m이라는 요소를 포함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분리를 해요. 그래서 얘를 싹 t제곱이랑 t를 넘겨줍니다. 동치 변형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m의 t 빼기 3는
t제곱 빼기 t. 좋아요. 자, 여기까지 옵니다. 그래 놓고 마일부터 1 사이에서 실근을 갖는 거야. t제곱 마이너스 t는 어떻게 생겼냐면 마일부터 1까지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일 콤마 얼마야? 2인가? 자, 이렇게 되거든. 저 직선은 3,0을 지나갑니다. 여기를 지나가요. 그러면서 실근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지나갈 때부터 이렇게 돌다 보면 딱 접할 때까지가 실근이 존재해. 그래서 경계값은 너랑 너 사이가 됩니다. 자, 이쪽은 그냥 구하면 되죠? 4 가는 동안에 2 줄어들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반대쪽 이쪽은 접하는 상황이잖아. 얘 같은 경우에는 판별식이 0이다를 이용해서 만약에 푸신다면 m값이 하나가 아니라 2개가 나오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 원래 얘는 어떤 상황인 거야? 요런 데서 접선은 그은 거지. 그럼 접선이 기본적으로 몇 개가 나와? 하나? 2개가 나온다고. 그러면 판별식이 0일 때의 두 m값 중에서도 나는 더 어떤 값을 고르면 돼? 둘 중에 더 작은 쪽을 고르면 되죠. 이쪽은 더 작자. 요거랑 요거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조금 판별식이 불편하면 차이함수 이용해서 선생님이 알려준 비율관계 이용해서 푸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는데 맛만 보여드리면 자, 얘는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어. 이 함수에서 직선을 뺀 함수를 내가 그려볼게. 그러면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여기서 접하죠. 어딘지는 몰라요. 근데 여기가 3이야. 여기 3이지. 그러면 이만큼의 길이가 있다고. 이 선분의 길이. 얘가 여기예요. 이거 얼마게? 여기다 3 넣으면 얼마게? 6이지 6. 아, 이거의 함수값이잖아. 그거 제곱은 아, 3. 여기가 얼마야, 그러니까. 루트 6 이렇게 가야 된다. 아, 여기가 0이 아니잖아, 이씨. 여기가 0이면 3이고 9인데, 여기는 모르는 거야. 나 이제 찾고 싶은 거야. 이거 누구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거 9라고 하면 0이라는 소리니까. 그건 넌센스고, 얘를 가지고 얘를 찾고 얘를 찾는 거예요. 즉, 너는 누구다? 3 빼기 루트 6이에요. 여기다가 미적분 한 스푼 미분해서 3마이너스 루트 6 딱 넣으면 좋지만 미적분 안 했으면 이제 그냥 여기서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끝나는 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적분 할 수 있는 게 좋아요. 시험에 내실 거예요. 안 낼 거예요. 자, 19번하고 마치겠습니다. 19번은 그냥 내가 할게. 봐봐. A, B는 정수인데 뭘 하고 싶냐면 0부터 12? 0부터 12 사이에 있는 요 A, B에 대해서 사인 A 6분의 A 파이랑 코사인 6분의 B 파이가 서로 같게 서로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사인 값이 더 작도록 하는 순서상 A, B를 구해달래요. 굉장히 복잡하죠. 자. 근데 사인 코사인 값끼리 비교하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봐. 다시 한번 등장한 우리의 피자. 집에 가서 피자 먹어야겠다. 맞다. 저번에 시키고 남은 거 있는데. 나이스. 자, 이렇게 4조각 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뭘 하고 있냐면 AB가 정해지는 건 각도가 정해지는 거죠. 사인 6분의 A 파이 크다 코사인 6분의 B 파이. 자, 각도 입장에서는 여기가 AB가 0일 때고 0이자 12일 때입니다. 그죠? 여기에 0 들어가면 0이고 12 들어가면 2파이니까 여기가 1, 2, 3, 4, 5, 6, 7, 8, 9, 10, 11까지. 자, 요런 상태인데 중요한 거는 0이랑 12는 사실은 같은 데예요. 여기는 둘 다 값이 똑같습니다. 사인 코사인 값이. 그래서 셀 건데 A에 따른 B를 세든지 B에 따른 A를 세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주면 돼.
뭘 가지고 뭘 세볼까? 너네는 사인 값 세는 게 쉬울 것 같아? 코사인 값 세는 게 쉬울 것 같아? 아, 이거 좌우로 세는 게 편해? 위아래로 세는 게 편해? 그건 뭐 취향이에요. 사실 크게 상관은 없어. 옳다 그르다는 없는 거야. 그냥 나는 위아래로 셀게. 이렇게 위아래로 센다는 거는 코사인을 정하고 코사인에 따른 사인 값을 세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b에다가 0을 넣어봤어. 자, b가 0이 되면 코사인 얘가 얼마가 돼? 코사인 값이? 코사인 값은 1이 되잖아. 그지? 코사인 값이 1이라는 건 얘가 1보다 작다야. 이렇게. 1보다 작다는 거는 얘보다는 더 아래에 있다는 거야. 그지? 얘보다 아래에 있다는 거는 3을 제외한 전체예요. 몇 개 나와? 11개가 나오죠. 이때 A는 11개구나. 근데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코사인 값이 1이 되는 게 사실은 0만 있는 게 아니야. 12일 때도 있죠. 곱하기 2. B가 1이 되면 어때? B가 1이 되면 개 시끄럽죠. 코사인 6분의 파인데 얼마예요? 얼마야? 2분의 루트 3이지. 자, 2분의 루트 3이 원래 X좌표는 여기인데 Y좌표는 여기야. 맞아? 얘보다 더 아래야. 몇 개야? 몇 개를 빼면 돼? 3개를 빼는 거죠. 그러니까 9개지. 9개인데 1일 때랑 X좌표 같은 거 11일 때도 있죠. 그래서 또 2개야. 이런 식이야. 자, 하나만 더 해볼게. B가 2일 때는 누구랑 같겠어? 10이랑 같죠. A는 몇 개 되겠어? 몇 개가 줄어들겠어? 2개가 줄어들죠. 왜 2개가 줄어들었지? 아니, 얘가 여기로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이 2개도 빠져야지. 너 아래니까. 그럼 5개 된다. 그러면 7개 된다. 이런 식으로 세면 돼요. 착착착착. 근데 얘가 빠지게 되면 몇 개가 빠질까? 하나, 둘, 3개가 빠져야 돼요. 그때는. 그거 이제 디테일. 이거 12 때문에 문제가 까다롭습니다. 사실은. 12를 빼거나 0을 뺐으면 문제가 쉬운 문제인데 가뜩이나 어려운 문제를 이걸 넣으면서 조금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맛만 봐라 이런 느낌입니다. 자, 고생하셨고 시윤이는 좀 기다려. 어제 결석 때문에 간단히 이야기 좀. 일찍 오면 안 돼요. 뭘? 다음 주. 아니,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 그리고 저기 성경이도 저번에 결석했으니까. 그리고 답지 받으시고 오답 받으시고 테스트 받으시고 누가 풀고 가요? 오답은 오늘은 집에서 풀겠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계열 받네. 결석하면은